이제 그냥 일반 사람들 중에서도 그냥 적당히 일본 사람들 말 들으면서 일본말 열심히 배우고 적극적으로 창씨 개명하면서 또 그 시대를 그냥 그럭저럭 무난하게 잘 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근데 이제 우리는 주로 문학 작품에 힘들게 살거나 저항하거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작품이 좀 다른 작품들과 다른 차별화된 이제 그런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아저씨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학을 나온 뒤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감옥살이를 해요. 감옥살이. 근데 이제 그 감옥살이를 하면서 이제 폐병에 걸려 나오게 되거든요. 거의 죽기 직전인데 아내의 보살핌을 통해서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또 다시 사회주의 운동을 하려고 하는, 병이 들어서 폐인이 되다시피 한 지식인이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아는 건 많은데 오히려 아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리 가끔 왜 아는 게 병이다라는 말을 하죠. 아는 게 병인지 모르는 게 병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아는 게 병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 알고 있는 만큼 자기가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오히려 일제강점기 때 그 지식인들이 오히려 더 많이 위축되고 병 들어가고 이제 오히려 그 일본의 어떤 탄압을 더 심하게 받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지식인으로서는 이제 굉장히 살기 힘들었을 것이다. 굉장히 이 두 사람 사이에 가치관의 차이가 아주 심하죠.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이제 갈등이 이 소설의 가장 주된 갈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전체 내용은요 간단해요. 고모부 아저씨, 이제 고모의 남편, 고모부 아저씨, 어리석은 아저씨, 그래서 치숙, 그래서 여기 아주머니의 고생, 이제 이 아저씨의 부인, 그러니까 나에게 고모뻘 되는 그 아주머니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 아주머니가 오히려 측은한 거죠. 자, 철저히 일본으로 동화되어 살아가겠다고 생각하는 나,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지만, 이제 여기 우리 교재는 안 나오지만 실제 치숙이라고 하는 작품의 본문을 보면 내 앞으로의 계획이 나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앞으로 성실히 일만 잘하면 주인이 나한테 가게 하나 차려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건 어디까지나 나의 추측, 차려줄 것 같은데 내가 그러면 앞으로 60세까지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을 것이다. 그 목표액이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그러니까 지금 가치로 보면 10만 원이 작은 돈이지만 작은 돈은 아닌데 어쨌든 그 당시로서의 10만 원은 엄청난 부자. 그래서 그렇게 10만 원을 벌어서 내가 떵떵거리고 살 것이다. 그 일본 사람들 틈에 이제 내가 끼어서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저씨와 대화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두 사람 사이는 굉장히 이 근본적인 가치관이 다르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도 느끼고 본인들도 느끼고, 그래서 아저씨에 대한 나의 실망으로 끝나요. 물론 그 두 사람 대화 속에서는 아저씨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소설은 철저하게 나의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대화를 나눠봐도 참 우리 아저씨 어리석다, 바보다, 이해할 수가 없다, 왜 이렇게 사는지 이제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끝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독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어리석은 게 누군지를 모르는구나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우리 아저씨 말이지요 하고 나와. 바로 이 우리 아저씨가 치숙이고요. 이 제목의 치숙에 해당하고요. 여기 나오는 나의 조롱의 대상, 비웃음거리의 대상, 비판의 대상입니다. 치숙이에요. 자, 우리 아저씨, 아따 저 거시기 한참 당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해당 연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1930년대 이때 우리나라에 사회주의가 들어와서 사회주의가 막 퍼졌던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일본으로부터 이제 그 전까지는 약간 막혀 있었는데, 새로운 문물에 대해서 약간 막혀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문물이 막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참 당년 1930년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사회주의 운동이 막 우리나라에서 전개되던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년에 무엇이냐? 그놈의 것 사회주의라더냐, 막걸리라더냐, 뭐 사회주의는 그렇다 치겠네요. 갑자기 막걸리, 왜 막걸리? 이 사회주의 운동과 관련된 사람이 마르크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사고방식을 줄여서 막시즘, 마르크스즘 해서 줄여 막시즘이라고 하는데, 여기 나오는 나가 공부를 많이 안 했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흘려들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냥 막시즘인데 좀 비슷한 뭐였지? 뭐 막걸리였나? 뭐 그 비슷한 발음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말장난, 뭐 언어 유희라고 볼 수 있겠죠. 사회주의라더냐, 막걸리라더냐, 하여튼 그걸 하다가 징역 살고 나와서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서 폐병으로 시방 앓고 누워있는 우리 오촌 고모의 남편 그 양반 이 사람이 바로 치숙입니다. 어리석은 아저씨. 뭐 말도 마시오. 대체 사람이 어쩌면 글쎄 내원 신세 간대없지요 라고 하면서 여기까지만 봐도 이 소설의 앞부분인데 딱 앞부분만 읽어도 나의 이 아저씨 치숙을 대하는 태도가 곱지 않구나. 오히려 약간 비아냥거리고 있다. 비웃고 있다. 그런 걸 좀 우리가 어려운 말로 냉소적 태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징역 살다와 아파. 근데 그것에 대해서 되게 안쓰러워하고 불쌍해하는 게 아니라 뭐 대체 사람이 신세 간대없지요 라고 하면서 약간 비웃는 듯한 그런 냉소적 태도를 자 10년 적공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일에 대해서 굉장히 공을 들이는 걸 적공이라고 하는데 10년 동안 공을 들여서 대학교까지 공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시대로서는 굉장히 드문 거죠.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공부한 거 풀어먹지도 못했지요. 좋은 청춘 어영부영 다 보냈지요. 신부대는 오히려 전과자. 감옥에 갔다 왔으니까 전과자라는 붉은 도장 찍혔지요. 몸에는 몹쓸병까지 들었지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진짜 이거 보면 아니 대학교까지 나왔는데 그냥 청춘 보냈지 전과자지 병까지 들었지 좀 우리가 보기에도 조금 뭐 배운감 못하네 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자, 이 신세를 해가지골랑은 굴속 같은 오두막집 단칸새방 구석에서 사시장철 밤이나 낮이나 눈 딱 감고 들어 누웠군요. 재산이 어디? 집터인들 있을 턱이 있나요? 서발 막대에 내저어야 직건불 하나 걸리는 것 없는 철빈인데 철빈 엄청나게 가난하다라는 뜻이야. 뭐 병들었지 전과자지 재산은 뭐 눈꽃만큼도 없지. 그러니까 매우 가난한 형편에.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이 아저씨라는 사람은 진짜 굉장히 어리석고 특히 대학교까지 나온 사람이 왜 이러고 사나 하고 한심한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만 읽어도 왜 제목이 치숙인지 알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앞에 어떤 설명 없이 읽으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시대가 일제강점기라는 시대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 시대는 실제로 대학까지 나와서 뜻을 펼치려고 해도 일본의 탄압 때문에 여러 가지 감시 때문에 뜻을 펼칠 수 없는 지식인들. 그래서 괴로워하고 고뇌하고 뭐 심지어 뭐 가끔 뭐 자살을 하기도 하고 오히려 만주로 떠나기도 그런 지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조금 그런 시대를 알면 이제 내가 아저씨를 이렇게 어리석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아주머니가 이제 이 아주머니가 나에게 오촌 고모뻘 되는 분, 그 아저씨의 부인. 그러니까 나에게 직접적인 친척은 오히려 이 아주머니죠. 이 아주머니는 이제 오촌 고모인데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렸을 적에 부모를 잃었잖아요. 그래서 오갈 데 없는 나를 데려다가 마침 자식도 없으니까 키워주신 분. 그래서 그 고마움 때문에 그 인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아주머니와 연락을 하고 지내고 가끔 아주머니가 어려우면 뭐 이렇게 일을 해결해 드리기도 하고 뭐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그 아주머니가 어질고 얌전해서 그 알뜰한 남편 양반이라고 하면 좋은 뜻인 것 같죠? 이제 저거 반어법이에요. 그러니까 알뜰하다, 알량한 남편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무능하다, 너무 알뜰해서 가진 게 없다. 오히려 무능함을 반대로 표현한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편 양반 받드느라 삭바느질, 남의 집 품빨래, 화장품 장사, 그 칙살스러운 벌이를 해다가 칙살스럽다라고 하는 건 매우 잘고 뭐 더러운.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뭐 삭바느질에 남의 집 품빨래에 화장품 장사에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벌이를 해다가 겨우겨우 먹구멍에 풀칠을 하지요.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는 걸 우리가 목구멍에 풀칠한다라고 얘기하지요. 한자성어로는 호구지책이라고 하는데 목구멍에 풀칠 아주 겨우겨우 살아간다. 어디로 되나 그 양반은 죽는 게 두루 좋은 일인데 죽지도 아니에요. 우리 아주머니가 불쌍하지요. 그러니까 아저씨는 어리석고 참
한심하고 그에 반대로 우리 아주머니는 불쌍하고 아 진작 한 나이라도 젊어서 팔자를 고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남편 감옥에 가 있고 또 이제 여기 사연이 있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근 20년 소방을 당했지요라고 나오는데 그 우리 교재에 실리지 않은 부분을 읽으면 일찍 옛날엔 좋은 풍습이 있으니까 일찍 결혼을 했는데 이 아저씨가 뭐 공부한다. 고 떠나 있어. 근데 공부 끝나고 오니까 또 사회주의 운동한다고 막 나가 돌아다녀. 근데 이제 그 사회주의 운동하는 도중에 이제 같은 길을 가는 뭐 같은 관심을 가진 그 이제 신식 여성하고 이제 바람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보기에 이 아저씨는 진짜 몹쓸 사람인 거죠. 자기 부인 놔두고 결혼을 하면 뭐해? 뭐 이건 부부라고 할 수 없이 뭐 그만큼 떨어져 있는 기간이 많은데 게다가 다른 여자 만나서 결국 이 부인은 거의 혼자 지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아파서 죽을 위기 처하니까 이제 부인을 찾아왔다. 그래서 이제 이 아주머니가 자기를 그렇게 돌보지 않은 남편을 이렇게 막 옆에서 병 낫게 하려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니까 내가 보기에 이 아주머니가 너무너무 불쌍하다. 안 됐다. 그와 반대로 아저씨는 나쁘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사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살짝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이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부부였지만 그런 온전한 부부관계가 아니었다. 아저씨가 그동안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다. 그래서 내가 이 아주머니를 돈 벌게 살게 하기 위해서 뭐 일본 사람한테 소개시켜줬다. 그리고 살짝 이 아주머니를 재혼시키려고 사람을 소개시켜 주려고도 했으나 아주머니가 극구 싫다 했기 때문에 여지껏 아주머니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다.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자, 사실 우리 아저씨가 우리 아저씨 양반은 대학교까지 졸업하고도 이지혜를 기껏 해먹을까라는 게 막발이 노동밖에 없고 없는데 요 보통 학교 4년 겨우 다니고서도 시방 앞길이 환희 트인 4개 다 되면 그래서 아저씨와 나의 처지 아주 반대죠. 배우긴 아저씨가 많이 배웠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결국 아저씨는 막벌이 노동, 막노동. 그래도 나는 뭐 고스가이마 여기 지금 보시면 4년에 시방 앞길이 환히 트였다라고 하는 건 일본인 가게에서 심부름 노릇을 하면서 차곡차곡 돈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낫다. 여기 지금 고스가이라고 하는 건 일본어인데 그 뜻이요. 관청에서 심부름하는 사람. 그러니까 심부름꾼만도 못하다. 누가? 아저씨가.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이렇게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의 차이도 심하다. 그래서 두 사람이 엄청난 이제 갈등 관계, 생각의 차이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 아 그런데 막벌이 노동을 하고 어쩌고 하기는커녕 조금 바시시 살아날만 하니까 이제 부인이 열심히 이제 이렇게 먹이고 뭐 이렇게 치료를 해줘서 이 주책꾸러기 양반 누구 아저씨 이제 아저씨를 주책꾸러기래. 완전히 아저씨를 뭐 하고 있는 거야? 조롱 비웃고 있는 거지요. 무슨 만보를 먹는 거 아니? 내 참 기가 막혀 아저씨에 내 참 기가 막혀. 여기까지가 아저씨에 대한 나의 인물 평가라는 뜻이고요. 아 그놈의 것하고 무슨 대천지 원수가 졌단 말인지. 여기서 그놈의 것이라는 건 사회주의하고 무슨 대천지 원수가 졌단 말인지 어쨌다고 그걸 끝끝내 하지 못해서 발광인고 그러나마 그게 밥이 생기는 노릇이란 말인가. 뭐 사회주의 운동한다고 밥이 생겨 명예를 얻어 필경은 붙잡혀 가서 또 징역 사는 노름 감옥에 갇힐 게 뻔한데 또 살만하니까 사회주의 운동을 한다네. 그러니까 도저히 아저씨를 이해할 수 없다. 근데 여기 지금 보면요. 이 나라고 하는 서술자가 무엇을 좀 중요시하는지 밥이 생겨? 명예가 생겨? 아니 뭔가 일을 한다고 하면 밥이 생기거나 명예가 생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나오는 서술자 나의 가치관은 이제 약간 물질을 최우선하는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을 최고의 목표로. 그러니까 적어도 일을 하면 밥이 생기거나 명예가 생기는 게 최고 아니야? 근데 사회주의 운동은 전혀 그런 게 생기지 않는데 왜 그걸 그렇게 못 끊는지 몰라. 그래서 나의 가치관, 먹고 사는 것, 명예 이런 걸 최우선시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그놈의 것, 사회주의 편하고 꼭 같은가 봐요. 그렇길래 한번 맛들이면 끊지를 못하지요 라고 하면서 아저씨를 비난하고 있어. 살만하니까 또 사회주의 운동을 하려고 하네. 마약인가 봐.
마약 한번 마약 중독되면 못 끊는 것처럼 그런 거랑 똑같은가 보다. 그러니까 아저씨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뜻이죠. 그렇지만 실상 알고 보면 그게 그다지 재미가 난거나 맛이 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더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사회주의 운동하는 건 불황당패라고 두 번이나 나오지요. 사회주의 운동을 하려는 아저씨에 대한 나의 비판, 그리고 사회주의에 대한 적대감. 이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